서울여자대학교 프로그래밍 그룹 안드로이드. 자, 코틀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틀린 세 번째 시간, 코틀린 기본 문법 중에서 데이터 형태 중에 하나인 배열과 그리고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변수를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과목의 점수예요. 네, 점수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코어라고 이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스코어는 뭐 90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누구죠? A의 점수가 되겠죠. A의 점수 또는 A 과목의 점수가 될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A가 특정인이 아니라 반이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A 반의 점수 그러면 A 반에 학생 10명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변수가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스코어 1부터 스코어 10까지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각각에다가 점수를 쭉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점수를 저장하면 여기서 뭐 평균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편차도 구해야 되고 등수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정렬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는 변수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는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쓰는 형태. 뭐죠?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하나고요. 네, 스코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갖지만 그 안에 이제 0부터 쭉쭉쭉 해서 9번지까지 결국 총 10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배열입니다. 자, 이러한 배열은 크게 1차원 배열하고 2차원 배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차원 배열은 말 그대로 첨자가 하나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예를 들어서 4개짜리를 선언하게 되면 4개로 선언하게 되고 이게 4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칸이 생겼지만 이 첨자의 이름은 좀 달랐죠? 첨자는 1번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이라는 1차원 배열은 이렇게 총 4개로 구성이 되지만 번지수로 하면 1, 0부터 1, 3까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2차원 배열이 있어요. 2차원 배열은 어떤 경우에 쓸까요? 이제 뭐 쉽게 예를 들면 A반의 점수이긴 하지만 A반부터 뭐 D반까지 있는 거예요. C반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그럼 A반 점수 쭉, B반 점수 쭉, C반 점수 쭉 있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마치 이게 이제 무슨 표처럼 되는 거죠. 2차원 매트릭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2차원 배열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차원 배열은 첨자가 2개가 나옵니다.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첨자가 2개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배열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0에서 0번지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사이즈에 해당하는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적어야겠죠? 네, 2번지랑 3번지까지 큰 값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배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래밍의 난이도를 높이고 또 효과적으로 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제 이 배열을 코틀린에서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틀린에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타입에서의 배열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선언하는 걸 잠깐 보면 이제 array라는 마치 무슨 함수 같은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 array 안에 어떤 데이터 형식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이제 저희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코틀린에 array라는 클래스가 존재를 해요.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틀린이 뭐라고 그랬죠? 객체지향 언어라고 그랬죠?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객체지향 안에서 우리 배열로 사용하는 애가 클래스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타입 중에 array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rray를 갖는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array 형식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성자 이름처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인 VAR을 이용을 했고요. VAR이나 또는 VAL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VAL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상수형 한 번 선언하고 값을 한 번만 할당할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VAR은 여러 번 바꿀 수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변수 선언자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배열 선언하고자 하는 배열의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이용을 하셔서 어레이 안에서 이제 어떤 형식의 데이터 뭐 인티저로 할지 그 다음에 플로트로 할지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개수 중괄호 하고 초기값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묶지 않고 개수 따로 초기값 따로 이렇게 선언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선언하는 게 바로 이 어레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1차원 배열, 원이라는 배열을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VAR을 썼고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한 다음에 어레이라는 생성자 이름을 쓰고 자, 꺽쇠 가로를 넣은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적었어요. 뭐죠? 인티저 타입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 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4개고 모든 데이터는 초기 값을 뭘로 잡아요? 0으로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 메모리상에 4개의 어레이가 생성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중간에 뭐 원이라는 어레이의 0번지에다가 10을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레이에 20을 넣고 하면 어때요? 첫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의 값이 10과 20으로 세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어레이라고 했는데, 이 어레이는 주로 이제 초기 값을 줄 때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초기 값이 있던지 없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또 다른 메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레이 오프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어레이 오프 널스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레이 오프는 그냥 값을 초기에 아예 할당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어레이 오프 널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널 값으로 세팅을 하는 거겠죠. 어레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예제는 VAL 선언자를 사용을 했어요. 이건 뭐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할당하고 더 이상 할당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레이 오프 아까처럼 타입을 다 정했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코틀린에서는 타입을 굳이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초기 값을 넣을 경우에 그럼 그냥 어레이 오프 메소드를 쓰면은요. 보자마자 이제 눈각이 나오죠. 뭐예요? 총 4개짜리 어레이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되는 어레이의 이름이 뭐예요? 네, 넘버스예요. 넘버스고요. 그 다음에 이 넘버스라는 어레이는 4, 5, 7, 3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의 경우를 보면 이걸 이제 첨자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얘 어레이의 이름은 뭐예요? 네, 넘버스예요. 넘버스이고 얘 첫 번째 0번지에는 4의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의 값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7, 3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니멀즈는 어떤 몇 개짜리로 생성이 될까요? 사이즈가 총? 네, 사이즈는 3개짜리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문자열,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이 된 것 같아요. 선언이 됐겠죠? 아니 선언이 된 게 아니라 인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값은 캣이고요. 두 번째는 dog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의 인덱스는 동일하게 보면 얘도 역시 0번지, 1번지, 2번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레이 오브 널스라는 거는 빈 배열로 그냥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빈 배열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이제 어레이를 생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레이 키워드로 생성하는 방법은 타입을 지정해서 넣는 방식을 선언을 하고요. 어레이 오프나 또는 어레이 오프 널스 같은 경우는 바로 값을 할당하는 형태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메소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원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뭐 A반부터 C반까지의 성적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이 한 줄 한 줄을 약간 레코드처럼 예를 들어서 뭐 주소, 이름, 학번 뭐 이런 식으로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DB처럼도 테이블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제 어레이를 이용해서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어레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열의 데이터 형식을 아예 여기다 적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4짜리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3줄 4칸짜리를 선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 배열은 총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이 되겠죠. 사이즈는. 그렇지만 첨자의 값은 00부터 2, 3으로 이제 최대값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var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to를 쓰고 나서 예, array라고 예, 클래스 이름을 정의를 해준 다음에 네, 꺽쇠 가로를 하시고 네, 또 한 번의 array가 중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integer array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네, 행의 값, 즉 row의 값을 먼저 여기다 적고요. 그러면 이제 세 줄이 생성이 될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중괄호 안에다가 여기다는 이제 그 값이 아니라 들어가는 요소가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초기값 자체가 어레이가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인티저 어레이 4개짜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제 컬럼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인티저 어레이 컬럼이 4개가 들어간다는 게 선언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값을 집어넣으실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차원 에러이랑 동일하게 어레이 이름을 쓰고 인덱스 값을 쓴 다음에 네, 원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00 부분에 100을 집어넣고요. 2, 3에 해당하는 거 어때요? 0번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되고요. 그 다음에 0번째 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되니까 2, 3에 해당하는 곳에 2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레이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레이 오프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썼던 기능 중에 하나였죠. 어레이 오프로 선언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여기 이제 한 번만 세팅하는 걸로 얘도 동일하게 선언했고요. 대신에 이 초기값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느낌을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그냥 1차원 어레이를 선언을 해서 걔를 다시 재조합을 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레이 1에다가 1, 2, 3, 어레이 2에다가 4, 5, 6, 어레이 3에다가 7, 8, 9 이게 뭐예요? 다 1차원 어레이죠. 그러면 이렇게 3칸짜리 어레이가 네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어레이 2D라고 해가지고 또 한번 묶었어요. 그냥 어레이 5% 묶는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예요? 결국은 어레이예요. 얘도 어레이고 그 다음에 얘도 어레이고 그 다음에 얘도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레이 2D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레이 2D라는 애는 어레이 1이 맨 위에 올라가고요.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어레이 2가 두 번째 줄, 어레이 3가 세 번째 줄이 되는 겁니다. 좀 실제 구조상으로는 뭐예요? 0라인, 1라인, 2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 칸은 똑같이 0번째 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이제 자유자재롭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어레이 오프를 쓰면 이거 한꺼번에 이걸 어떻게 못하나요, 선언을?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보시면, 네, 요런 방법으로, 이게 이제 동일해요. 뭐냐면, 한 번에 선언을 하는데 어레이 2D로 하고요. 어레이 오프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어레이 1에 해당하는 값을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오프 1, 2, 3, 어레이 오프 4, 5, 6, 어레이 오프 7, 8, 9 이렇게 해주시면 한꺼번에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네. 선언하시는 방법을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2차원 어레이를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어레이를 선언하다 보니까 얘를 같이 재조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위의 방법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 2차원 어레이를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선언을 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레이 오프를 통해서 이제 그 값을 세팅하는 거를 배웠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인티저 어레이 오프라는 네, 여기 메소드도 있습니다. 예, 요거를 통해서 값을 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면서 값을 대입하는 게 아까 보셨던 어레이 오프와 그 다음에 지금 인티저 어레이
오프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레이랑 약간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 클래스인 어레이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서드 함수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어레이와 비슷해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고 인티저 형태 총 몇 개? 4개를 선언을 합니다. 4개를 선언하는데 이게 이제 이름은 이제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다가 이 원에다가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첨자 형태로 넣었잖아요. 원의 0번지에다가 뭘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선언을 하면 이렇게 선언한 데에다가 추가를 할 때는 이렇게 원.add라는 멤버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원이 새로운 이제 인스턴스로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이라는 인스턴스에 10이라는 요소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20이라는 걸 추가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값에 접근을 할 때는 get이라는 또 멤버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의 0번지의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원의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원이라는 리스트는 지금 사이즈는 4개로 생성이 되었지만 네, 실제 값은 10과 20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합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네, 3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레이 리스트랑 어레이랑 좀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고정이에요. 처음에 생성을 할 때. 뭐 4개면 4개, 5개면 5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여기 보면 add라는 명령어가 있는 것처럼 실제 사이즈는 4개로 정했지만 나중에 이걸 더 늘리거나 뭐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그 리스트의 특징처럼 이렇게 그 리스트가 갖는 약간 동적 사이즈의 의미가 이제 어뢰에 같이 추가가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좀 애매하게 구분을 했냐 그러면 이제 코틀린이 자바의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자바에서 원래 쓰던 형태의 그런 어레이나 어레이 리스트의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배열을 배웠으니까 좀 배열을 에다 값을 세팅하거나 이런 걸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희가, 반복문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배열은 저희가 값을 집어넣을 때 일일이 집어넣는 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배열 사이즈 때문에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요. 반복문을 알아야 이제 집어넣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건문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도 배워야 되겠죠? 자, 저희가 배울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for문하고 while문입니다. for문은 뭐냐면 이제 뭐뭐일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수의 영역을 설정을 해놓고 그 동안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약간 타이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for문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변수가 i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스텝해서 증가량을 적어주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중괄호 안을 이제 반복하는 형태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배열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첨자 인덱스 값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특이한 키워드를 써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원이라는 그 배열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원하고 인디스 해가지고 즉 이제 그 인덱스 값인 거죠. 일종의 그 인디시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의 경우는 이제 배열명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값에 대한 리스트명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굳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만큼 배열에 관련된 값 세팅은 포문으로 많이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이라는 어레이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티저 어레이 형태로 하고 인티저 어레이 오프를 이용해서 초기값 10, 20, 30, 40을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 ln 써가지고 원의 첨자 이렇게 프린트 ln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자, 프린트 ln하고 1에 0번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 ln하고 1에 1번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포문하고 I in one array에 indices 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프린트 ln문을 하면 이제 여기가 뭐예요? 예. 이제 첨자만큼 쭉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안에 있는 첨자만큼. 그래서 즉 0부터 네, 3까지 이제 적용이 되겠죠. 3까지 적용이 되면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쭉 예,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자 아예 없이 바로 이제 뭐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변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명만 쓰면, 네. 이제 그 안에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돼서 출력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직접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식을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네, 조건식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true일 동안 참외값을 가질 동안만 네,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for문하고 이제 while문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약간.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반복문에서 나오는 제어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reak랑 continue 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실제 예제를 하면서 살펴보겠지만요. 이제 크게 차이를 보면 이제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요 for문이나 while문 바깥으로 완전히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for문하고 while문이 종료가 돼버려요. 종료가 돼서 그냥 말 그대로 반복을 종료를 해요. 반복을 종료를 하는 게 브레이크문이고요. 진짜 말 그대로 브레이크고 컨티뉴는 계속한다는 뜻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티뉴문은 어떻게 했냐면 컨티뉴문을 딱 만나면 그 밑에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냥 끝으로 이제 건너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이 이제 이렇게 가로가 있다고 치면 중간에 컨티뉴문을 만나면 이 밑을 수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종료해서 그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의 제어를 이제 변경하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한번 그걸 잠깐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 어레이에 대한 개념들 1차원 어레이, 2차원 어레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선언하는 다양한 방식들, 어레이는 클래스다. 그래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선언하는 형태가 좀 다양했던 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문, 이제 for문하고 while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for문은 이제 첨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은 조건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어나 분기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그 브레이크문이나 컨티뉴문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는 계속 이어서 실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for문과 while문 그리고 이제 이 어레이를 어떻게 처음 세팅을 하고 값을 주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